자, 칠판을 봅니다. 어차피 그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필기할 필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어. 자, 오늘 하는 내용의 개념은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웠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하게 될 겁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뭐냐?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y는 ax 더하기 b 이런 형태를 가지면서 자, 이 a를 뭐라고 불렀어? 기울기라고 불렀고 이 b를 y절편이라고 불렀다. 요게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그지? 그 다음에 뭐 y에다 0 집어넣으면은 x는 만들면 그건 뭐야? x절편. x에다 0 집어넣으면은 y절편. 그지? 기울기는 뭐라고 그래? 기울기는 뭐라고 배웠어?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다. 오늘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이게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3,4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우리 어떻게 했니? y는 2x 더하기 b 이렇게 놔두고 x에다가 3을 집어넣고 y에다가 4를 집어넣어서 b를 구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중학교 때 공부를 했어요. 맞지?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기울기가 2이고 3,4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 y는 2 괄호치고 3이지 x 빼기 3 4지. 그러면 y 빼기 4인데 넘어와서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할 거야. 이렇게 해서 구할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해서 구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볼게. 자, 어떤 직선이 있어. 자, 그 직선이 3,4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3,4라는 점을 지나고 있어요. 그지? 그런데 이 직선 위에 있는 3,4를 포함한 무수히 많은 직선들 있을 거 아니야. 그 무수히 많은 점들. 그 점들의 모임이 뭐니? 직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점들 중에서 임의로 우리가 한 점을 딱 잡아서 걔를 x, y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이 x, y는 누구나 될 수 있어. 얘가 될 수도 있고 여기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점들이 x, y야. 그럼 기울기가 얼마나 그랬니? 2라 그랬지, 그지? 자, 그러면은 x 값의 변화량, y 값의 변화량, 그게 기울기니까 2란 말이야, 그지? 따라서 얘를 넘겨주면 y-4는 2에 x-3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 넘어와서 더하기 4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기울기, 그 임의의 점을 x, y라고 잡고 이 x, y가 나타내는 모든 점들을 이렇게 함수의 식으로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자취라 그래. 자취. 자취는 뭐니? 흔적이잖아. 흔적. 이 점들이 이동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흔적들. 그 흔적들을 갖다가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두 점을 주어졌어. x1, y1과 x2, y2라는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은 기울기 먼저 구해. 기울기 뭐야?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 기울기 해놓고 이 두 점 중에서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가지고 y는 x-x1 플러스 y1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뭐 책에 있는 거 설명 다 했고요. 맨 마지막에 4번.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점이 A라는 점이고 요 점이 B라는 점이라는 두 점이 주어져 있어요. 요거 뭐라고? X절편. 이거 뭐라고? Y절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맞지? 자,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구하는 건 간단해. 기울기는 뭐야?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니까 기울기는 A분의 B가 되겠네. 따라서 Y는
a분의 bx에다가 y절편이 b니까 더하기 b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지. 그치? 이게 가장 기본인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여기는 맨날 1이야. 항상 1이야. x절편, y절편. 자, 봐봐. y절편은 x에다 0 집어넣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y는 b 나오지. x절편은 y에다 0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x는 a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을 알고 있을 때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빠르게 구해버리면 됩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지? 아직까지. 자, 그 다음 옆에 페이지. 자, x축과 y축이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요. 여기가 3이라는 점이야. 3이라는 점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y축과 평행한 형태야. 그치? 자, 이런 거는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을 해야 되는데 x값이 변하지를 않아. 맨날 3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x는 맨날 3이다 이래가지고 x는 3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여기가 뭐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보자. 그치? 자, 얘도 y가 맨날 마이너스 2지. 그래서 y가 맨날 마이너스 2니까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나중에 공통수학 2의 뒷부분에서 함수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참고로 지금 미리 얘기하면 얘는 함수야. 함수 중에서 상수함수라고 불러. 얘는 함수가 아니야. 그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또 따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차 방정식의 형태. 자, 그냥 간단해. 별거 없어. 자, y는 3x 더하기 2 이렇게 되어져 있는 직선이 있어. 우리는 지금까지 중학교 때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때 항상 y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있잖아. 여기 뒤에 있는 애들 다 저쪽으로 넘길 거야. 아니면 y를 이쪽으로 넘겨도 돼. 그래서 3x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이제 앞으로. 왜냐하면 이래야 공식을 적용하기가 편하거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배우는데 함수라고 배웁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양음 할 때 함수. 근데 뭐 중요하지 않아요. 자, 한쪽으로 다 모아서 는 0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다. 알았지? 자, 그 맨 밑에 필수예제 9번.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유민아 여기 봐.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잘 들어봐. 이게 개념을 잘 잡아야 돼. 자, 어떤 두 직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직선이 하나 있어. 얘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지? 자, 또 다른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이 두 직선에 교점이 있습니다. 교점. 그지?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너무 많지? 너무 많단 말이야. 이게 특정이 되질 않아요. 너무 많아서. 그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잘 보세요. 괄호를 두 개를 딱 쳐. 그리고 K라는 숫자를 딱 써주고 또 이 괄호를 딱 이렇게 딱 쳐. 이거 공통수학 1 할 때 이런 형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지? 항등식에서 많이 봤잖아.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하려면 너가 0이고 너가 0이다 이런 형태 많이 배웠잖아. 그지?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 놓고요. 얘 ax 더하기 by 더하기 c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 다음에 얘 a-x 더하기 b-y 더하기 c-를 집어넣어.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요 식은 자, 요 교점은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0이 되도록 해주지. 그 다음에 요 식도 요 점 위에 있으니까 0이 되도록 해주지. 따라서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돼요? 알겠지? 그 내용이 밑에 있는 거야. 쟤 봐봐. 자, 거기서 맨 밑에 봐봐. 참고 별표. 기억에서 k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이것은 나타낼 수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잘 보세요. 자, 만약에 k가 0이 된다면 이거는 0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니까 k가 0이면 누가 되는 거야? 요 직선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직선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요 직선은 누구니? 얘잖아. 그지? 그지? 그럼 얘를 갖다가 나타내려면 저쪽으로 넘겨볼까? 이렇게 넘겼어. 맞아요?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 분모로 가지. k는 마이너스 a-x, b-y, c-되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렇게 되지. 얘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분모했기 때문에. 맞아요? 얘가 분모했으니까 0이 되면 안 되지.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애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얘가 0이 되는 애가 누구야? 이 직선들이잖아.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따라서 식을 이렇게 써주면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못 나타낸다는 거야. 얘. 어?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 아니 나는 얘를 여기다 쓰고 싶은데요. 이거를 바깥에 빼고 그러면 얘를 나타낼 수가 없게 되는 거야. K하고 같이 곱해져 있는 애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내 말 이해돼? 그것도 은근히 문제에 나옵니다. 알아두세요. 자, 다음. 자,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연습하면 되는 거고요. 필수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분점의 식을 이용해서 또 풀어내면 됩니다. 자, 필수 예제 4번 볼게요. 필수 예제 4번. 자, 어떤 세 점을 지나 자, 이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도록 하래. 그러면은 직선이 이렇게 싹 있어. 그 직선 위에 A, B, C가 존재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어느 두 점을 잡아도 기울기는 똑같다. 그지? 따라서 A와 B가 이루는 기울기를 구해봅시다.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의 변화량. 그 다음 B, C가 이루는 기울기를 구해보자.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의 변화량.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2에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는 2 플러스 A에다가 1 마이너스 A. A에 대한 2차식이지. 계산해주면 A 값이 나온다. 양수 A라고 했으니까 두 개 나오는 것 중에서 하나를 지워버리면 되겠죠.
자, 필수 예제 5번 볼게요. 필수 예제 5번. 자, A라는 애가 마이너스 2,4입니다. A가 마이너스 2,4. B는 마이너스 1,2예요. C는 3,4예요.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져 있어. 그럼 이렇게 이루어지겠지. 자, 점 A를 지나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등분하다.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전체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B와 C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이어야 넓이가 이등분 되겠지. 중학교 때 배웠지. 그렇다면 B와 C의 중점을 구해야 되겠네요. 1,3이 중점이지.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니까 1,3. 따라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기울기부터 구하자. 3분의 마이너스 1.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한 점을 잡아. 이렇게 해주면 끝난다. 알겠죠? 자, 필수 예제 6번. 자, 실수 ABC가 다음을 만족할 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라. 자, 1번 AC가 0보다 크다. BC가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좋은 사람 있어. 자, A하고 C가 A하고 C를 곱한 게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양수지, 그지?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부호잖아. A하고 C가 같은 부호. 그 다음에 BC도 같은 부호야. 그럼 결국은 A, B, C가 모두 다 똑같은 부호래, 그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면 제일 편하냐면 1, 1, 1 집어넣어, 그냥.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X축, Y축 만들어 놓고 X절편 얼마? 마이너스 1. Y절편 얼마? 마이너스 1. 얘 어디에 안 지나? 1, 4분면 안 지난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된다고. 나머지 다 그렇게 해버리면 돼. 그냥 1이나 마이너스 1을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부호를 결정한 다음에. 양수에다가는 1을 집어넣고 음수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돼. 알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필수 예제 7번. 자, 얘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어. 자, 우리가 앞에서 공통수학 1 할 때 배웠던 항등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K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지? 그럼 K로 다 묶어버려야 돼요. 자, K로 묶었어. 뭐 나와? 마이너스 X 더하기 3Y 나오고 K 안 들어가는 거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나오죠. 그지?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 얘도 0이 돼야 된다. 이 둘이 연립하면 X하고 Y가 나오잖아. 그게 뭐다? K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는 정점이에요.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할게. 아까 이거 뭐라 그랬니? 이 직선과 Y는 3분의 X라는 직선이지. 얘는 요 직선 Y는 2X-5라는 직선이지. 그지? 두 직선에 3분의 X와 2X-5라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얘야.
이해됐니? 그 개념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한 두 문제 정도만 더 풀면 이제 됩니다. 자, 발전 문제 8번. 자, 두 직선 x 더하기 y는 y-2는 0이라는 직선과 mx-y 더하기 m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 이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직선이 잘 들어야 돼. 이 두 개의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만나래. 일사분면에서 만나래. 응?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얘는 완전히 그릴 수 있잖아. 그지? 그거 그린단 말이야. x축, y축. 자, x절편 얼마? 2. y절편 얼마? 2. 이렇게 그려낼 수 있다고. 자, 두 번째로는 얘는 못 그리지. 얘는 m 때문에 못 그려. 그러니까 m으로 묶어.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m하고 관계없이 항상 지나야 된다. m하고 관계없이 항상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너가 0이 돼야 되고 너도 0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이게 무슨 점이라 그랬어 아까? 정점이라 그랬단 말이야. 정해진 점이라고. 그렇다면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이 여기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 m으로 시작하는 이 직선은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 얘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1사분면에서 만나? 2사분면에서 만나잖아. 따라서 얘가 1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이 점을 지나야 되겠고 0,2.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지나? 요 점을 지나야 요 사이에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 만나잖아요. 1사분면에서. 맞지? 따라서 요 직선이 0,2를 지날 때 m이 얼마냐? x에다 0 집어넣고 y에다 2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2 플러스 m 더하기 1은 0이니까 m은 1이네요. 아, 그럼 요때는 m이 1이고. 자, 2,0을 지날 때는 x에다 2 집어넣어 볼게요. 2m y에다 0 집어넣었지? 더하기 m 더하기 1은 0. m이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따라서 요 점을 지날 때는 m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러므로 요 사이에 있어야지 1사분면에서 만나기 때문에 m의 범위는 뭐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요 점은요. 이 x축에서 만나는 거는 1사분면 아니야. y축에서 만나는 것도 1사분면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반드시 그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호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됐지? 자, 마지막 필수 예제 9번. 자, 직선이 2x-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x-y-3은 0이라는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이 교점과 2,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보세요. 아, 선생님, 요 점과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 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거의 교점, 그걸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 그러면 교점을 구할 수 있는데 교점을 구한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안 돼요? 그래도 돼. 그래도 되는데 다른 방법을 알려준 거야. 새로운 방법을. 우리 아까 어떻게 배웠어?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
k 써주고 2x-y-1 써주고 x-y-3은 0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러면 그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 2,2를 지나야 돼. 그러면 하나로 확 딱 특정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x에다가 2, y에다가 2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얘는 k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3이 될 거네. 따라서 k는 얼마? 3이구나. 그래서 k를 3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3이 6x 3y-3 x-y-3은 0 7x-4y-6은 0 이게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해됐지? 자, 여기까지가 직선의 방정식의 첫 번째 챕터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 뒤에는 이제 조금씩 공식이 하나씩 나오거든. 조금 이따 하자. 자, 일단 여기까지 앞에서부터 쭉 푸세요.